태종의 세자빈 간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종친들이 추천하는 안성군 이숙번의 딸을 비롯해 총 3명의 후보가 선정되었으나 원경왕후는 이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안성군은 왕과 독대를 요청해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달라며 충성을 맹세하고 과거부터 왕을 섬겨온 공을 내세워 간절히 호소합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한편 중전은 세자에게 고급화를 뇌물로 바치는 자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마을에서 직접 만난 김한로의 딸이 온화한 성격과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궁궐을 거닐며 왕과 다양한 국정 문제를 논의한 중전은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군인 겸사복을 창설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습니다. 또한 태종은 양녕대군의 배우자가 원경왕후처럼 신념을 지닌 인물이길 바란다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자빈 후보로 거론되는 이숙번의 딸은 학식이 높고 총명한 반면 김한로의 딸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간택될지 궁금해하던 채령과 권선은 최종 선택이 단순한 총명함이 아니라 그릇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결국 무명천을 짜는 경합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김한로의 딸은 직접 무명을 짜지만 이숙번의 딸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신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중전이 직접 짜보라고 요구하자 이숙번의 딸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어머니가 대신했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는 처벌받게 되고 중전은 백성을 두려워하거나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은 국모가 될 자격이 없다며 김한로의 딸을 세자빈으로 결정합니다. 태종 역시 이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와 동시에 밤골 김씨와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종친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됩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민무질은 왕명을 받들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세자의 혼례를 앞두고 태종이 명선대부 등에게 사면을 베풀자 보복이 두려워집니다. 한편 태종과 원경왕후는 다시 갈등을 빚습니다. 태종은 이숙번의 딸을 간택하려 했으나 중전이 왕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품습니다. 이제 종친들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의 아버지인 민제의 장례가 치러지자 민무구와 민무질은 왕 앞에서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태종은 결국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어 원경왕후의 정보원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중전의 명을 지키겠다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결국 태종이 직접 그의 목숨을 거둡니다. 채령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는 말이 나오자 원경왕후는 그녀를 찾아갑니다. 한편 구휼미를 풀어 백성을 돕기로 한 원경왕후는 밤골 김씨에게서 몰수한 토지를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조치합니다. 하지만 명선대부가 이를 악용하며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세자빈에게는 걸박 백성들의 삶을 살피라는 가르침을 주었고 직접 나가 확인한 결과 구휼미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태종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어이의 진단이 나오며 풍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전해집니다. 이에 채령은 자신이 왕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권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며 직접 태종의 병간호를 자처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원에 따르면 양녕대군이 몰래 장하건과 순금사 관리들과 어울리며 향후 왕위에 올랐을 때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명선대부를 뒷배로 둔 권신들이 구휼미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원경왕후는 사찰에 내린 토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왕이 백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탐과 놀이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목격한 원경왕후의 모습으로 구화가 마무리됩니다.